토트넘이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을 앞두고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메디슨이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메디슨이 심각한 무릎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슨은 심지어 수술이 필요할 경우 장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면 메디슨이 이번 시즌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베리발이 훈련 중 발목 부상을 입어서 이번 시즌 더 이상 베리발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콜로 감독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베리발의 부상이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목 인대가 삐끗해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상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부상, 태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혼자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턴 동작을 하다가 발목이 꺾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선수는 베리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까지 시즌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부상 중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선수까지 부상이냐면 솔랑키 같은 경우에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메디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메디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웨스트햄전은 나올 수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진은 목요일에, 그러니까 보데글림트와의 2차전에는 솔랑키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솔랑키는 그래도 목요일 경기에 회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랑키가 100%의 몸 상태로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웨스트햄전도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 여기에 더해서 훈련장에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마지막에 경기를 뛰었던 날이 4월 11일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고, 이번 주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5월 9일에 펼쳐지니까 4월 11일부터 5월 9일 한 달간 빠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보데글림트전에 복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나 선발로 나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없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또다시 보데글림트와의 4강 2차전을 앞두고 빠지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베리발과 메디슨 두 명의 선수는 아예 시즌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자리에 다른 선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솔랑키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닌 공격 라인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데글림트전은 아마도 지난 경기도 베리발 대신에 비수마가 잘해줬기 때문에 비수마가 베리발 대신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손흥민 선수 자리에는 마티스텔 혹은 지난 경기에 어시스트를 했던 히샬리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메디슨의 자리는 클루세프스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랑키까지 몸 상태가 좋지가 않다면 솔랑키 자리에 히샬리송이 나오고 왼쪽에 마티스텔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 라인이 구성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명 한 명 기본적으로 부상 공백을 살펴보면 일단 보데글림트가 2차전에는 현재 토트넘에게 3대1 두 골 차이로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과 저돌적인 공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베리발이 빠진 게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데글림트가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트넘의 약점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탈압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탈압박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수가 최근에는 베리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볼을 받을 때 베리발이 메디슨처럼 볼을 받아서 유연한 턴 동작,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는 플레이, 이런 것에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하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오히려 볼을 받은 다음에 피지컬을 활용해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볼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능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앞쪽에서 압박이 들어갔을 때 베리발이 볼을 끌고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탈압박이 되는 이런 장면들이 토트넘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베리발이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합이 만약에 후방에 벤탄쿠르와 비수마의 조합으로 바뀐다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받아서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고 볼을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후방에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빌드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메디슨이 있다면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메디슨 자체가 볼을 받을 때 턴 동작을 가져가면서 상대가 달라붙을 때 달라붙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패스의 역할까지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고, 특히나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메디슨의 패스가 들어가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도달을 하니까 메디슨의 존재감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편이에요. 그런데 메디슨이 나오지 못한다는 게 이번 경기에 가장 토트넘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메디슨의 대체자로 나올 수 있는 쿨루셉스키의 폼이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전반기에 굉장히 좋은 폼을 가질 때는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고, 워낙에 쿨루셉스키가 볼을 잘 안 뺏기는 선수니까 볼을 받은 다음에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여기서 돌아서면서 볼을 전진시키는 탈압박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반기는 쿨루셉스키가 토트넘 내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였죠. 그런데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부터는 쿨루셉스키가 폼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메디슨이 빠졌을 때 쿨루셉스키가 내려가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기본적으로는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손흥민이나 솔랑키 이 선수들이 못 나오는 건 보데글림트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가장 잘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당연하게도 손흥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것에 더해서 솔랑키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플레이죠. 이 장면을 보면 상대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솔랑키가 멈추지 않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솔랑키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랑키가 달려 들어가면서 뒷공간으로 워낙에 스피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뒷공간을 무너뜨리고요. 여기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고, 다른 장면에서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이게 리버풀과의 리그컵에서 승리했던 경기인데 이 장면도 보면 솔랑키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솔랑키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랑키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죠. 이게 솔랑키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랑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버티는 힘이 좋으니까 뛰어들어가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그러면서 다른 쪽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구도를 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오면서 공간이 나오니까 이때 솔랑키가 뛰어들어가는 베리발에게 패스, 여기서 베리발이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솔랑키가 전방에 만약에 못 나오거나 100%의 몸 상태가 아니라면 상대가 올라왔을 때 그 뒷공간을 공략하고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는 이런 플레이가 분명히 토트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솔랑키가 경기에 나올 수만 있다면 100%가 아니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웬만해서는 솔랑키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메디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이선 침투를 메디슨이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부터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도 참 수행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솔랑키가 최전방에 있을 때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솔랑키의 근처에서 뛸 때가 많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솔랑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당기면 메디슨이 이 선에 있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메디슨 자체가 은근히 이런 공간을 잘 찾고 침투에 들어가는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른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메디슨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보데글림트전도 솔랑키가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옆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솔랑키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메디슨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키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2명이 쏠려 있으니까 그 순간 메디슨이 뒤로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는 메디슨에게 포로의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지고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디슨이 심지어 결정력도 꽤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디슨이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다른 장면에서 나와요. 지난 보데글림트와의 1차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면 히샬리송이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에게 수비가 끌려 나가는 순간 이때 뒷공간으로 메디슨이 침투하고요.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뒷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공간, 여기서 메디슨이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메디슨이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상대가 수비 라인을 끌고 올라오니까 이때 메디슨이 내려오다가 U자로 돌아뛰어요. 그리고 돌아뛰는 메디슨에게 한 번에 로메로가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이 침투 자체가 굉장히 메디슨이 잘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갈 때 한 번에 수비를 속이고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상대 골키퍼가 나와서 막다가 메디슨과 부딪혀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메디슨이 최근에 유로파리그에서 유로파리그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저렇게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침투에 들어가고 거기서 무언가 토트넘이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자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메디슨이 시즌 아웃이 된다면 토트넘이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도 맨유를 만나든 빌바오를 만나든 치명적인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도 전방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에 있어서도 분명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베리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손흥민의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그 솔랑키의 컨디션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다시 토트넘이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시즌아웃급 부상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악재들이 최근에 또 계속 터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 같은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빠르게 복귀를 해서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뿐만 아니라 유로파리그 결승전, 이런 중요한 매치에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려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